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노후 산책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를 만나도 입은 옷부터 본다. 본성이 다 보인다. 처음 들으면 좀 얄밉게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옷차림이라는 건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죠.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편한 옷을, 더 무난한 색을, 더 단순한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그 편안함이라는 말 속에 무기력함이나 자존감의 흔들림이 함께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단순한 옷 이야기를 넘어 옷차림 속에 담긴 우리의 감정, 관계, 습관 그리고 삶의 품격에 대해 차분히 걸어보려 합니다. 내가 입는 옷이 결국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까요? 첫 번째, 옷차림은 자기 존중감의 표현입니다.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대충 입고 있지 뭐. 어차피 혼잔데 누가 보나? 이런 말 우리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한 옷, 익숙한 옷에 손이 먼저 가죠. 그런데요, 그 편안함 속에 나도 모르게 놓아버린 것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아시나요? 76세 이옥순 여사님은 퇴직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트레이닝복, 늘어진 티셔츠가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다 문득 이런 말을 내뱉으셨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있었구나. 그제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작은 약속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외출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옷을 골라 입자. 그냥 그날의 기분에 맞는 옷 한 벌. 색이 잘 받는 블라우스, 차분한 셔츠, 나를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요.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옷을 다려 입으면 마음가짐도 다려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에게 흰 가운을 입히고 집중력 테스트를 했더니 흰 가운을 입은 그룹이 실수를 훨씬 덜 하고 집중도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 진짜 의사 가운이 아니었어요. 그냥 흰 옷일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자신의 태도를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착장의 인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지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추 하나 더 잠그고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 순간. 그게 자기 존중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늘 내가 입은 이 옷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한 벌의 옷이 내 하루의 중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옷, 관계를 지키는 예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옷은 늘 나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입은 옷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될 수도, 무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병문안, 모임, 여행.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자리들. 그 순간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는 건 그 자리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설레는 마음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무늬 바지를 꺼내 입으셨어요. 그런데요, 학교에 도착하자 주변 엄마들과 할머니들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고 해요. 사진을 찍고 돌아와 앨범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보다 내가 더 튀었구나. 그 순간부터 박 여사님은 누군가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갈 땐 조연처럼 입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옷은 때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존중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격식 없는 옷차림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과한 스타일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의라는 건 결국 타인을 내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나는 그냥 편한 옷을 입었을 뿐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편한 만큼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관계 속 예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상황에 어울리는 옷 한 벌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자리에 갈 때 오늘 그 사람이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내 옷차림으로 따뜻한 배려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그리고 나의 하루도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색깔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옷의 색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검은색을 입었을 때와 밝은 베이지를 입었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것. 혹은 화사한 옷을 입은 날은 기분까지 좀 더 가벼워지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날은 왠지 모르게 조용히 있고 싶어지는 날도 있죠.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색은 단지 시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감정과 연결된 또 하나의 언어예요. 심리학에서는 밝은 색은 사람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어두운 색은 침착함이나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김영자 여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검정과 회색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화려한 옷은 눈에 띄잖아요. 괜히 민망해서요. 그런데요, 딸이 생신 선물로 연한 블루빛 셔츠를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그날 입고 시장에 다녀온 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별로 화장도 안 했는데 누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자주색, 분홍색, 라벤더빛 옷을 천천히 꺼내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직도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있었네. 색은 때로 잊고 있던 내 감정의 표정을 조금씩 되살려주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튀지 않는 옷, 때 안 타는 옷, 무난한 색만 찾게 되곤 합니다. 검정, 남색, 회색, 갈색. 옷장에서 이런 색들만 눈에 띈다면 혹시 내 마음도 그 색에 잠겨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한번 용기 내어 한 벌의 밝은 옷을 꺼내보세요. 연한 노란색, 하늘빛 블라우스, 민트색 스카프 같은 것들. 내가 이런 색도 입어도 괜찮을까 하는 말, 그 질문 자체가 나를 조금 더 환한 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색깔은 감정의 배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미묘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조율자입니다. 옷장 속 색깔을 바꾸는 일은 어쩌면 내 마음의 조명을 조금 더 밝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옷은 시간 관리와 생활 습관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분 떠오르시나요? 매일 비슷한 옷차림, 주름진 바지, 목 늘어난 티셔츠, 심지어 양말이 짝짝이일 때도 있고요. 뭐 어때? 편하면 되지.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일상의 리듬과 생활 습관이 무너졌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정재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10년 전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 하루가 하루 같고 시간 개념도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으셨지만 점점 귀찮아졌고 나중엔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이틀, 사흘씩 이어서 입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재현아, 요즘 무슨 일 있냐? 그 순간 어르신은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하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아침에 옷을 고르는 루틴을 되찾기 시작하셨고 그게 다시 하루를 정돈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옷차림은 결국 내가 하루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고 몸을 정리하고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그건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생활의 구조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식사 시간도 뒤죽박죽, 수면도 불규칙, 하루가 덩어리처럼 흘러가 버릴 수 있죠.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곳 어딜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옷장이다. 그만큼 옷은 일상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정돈된 옷 한 벌은 그 자체로 나의 하루를 정돈하려는 의지입니다. 그 옷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무리한 격식일 필요도 없지만 내가 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 그것만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혹시 너무 익숙하게 같은 옷에 손이 가셨나요? 조금만 멈춰서서 오늘 나를 조금 더 신경 써보자는 마음으로 다른 옷 한 벌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오늘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타인의 눈보다 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옷은 나를 드러내는 언어이자 관계를 위한 예의이고 감정의 색깔이며 일상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도 끝내 머뭇거리게 만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점점 시선에 익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나를 표현하느라 바빴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이나 복장이 괜히 민망해지고 주저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에 익숙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나요? 김현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검정, 갈색, 회색, 늘 그 톤의 옷만 입으셨죠. 어느 날 딸이 선물로 연한 분홍색 재킷을 사다 드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안 어울릴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딸이 한 번만 입어봐요 하고 권하자 마지못해 입어보셨고 그 모습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답니다. 엄마, 되게 화사해 보여요. 예뻐요.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참 오랜만에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옷을 살 때 조금씩 색을 넓혀가셨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색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고 하셨어요. 남 눈치 보느라
내 마음에 드는 옷을 너무 오래 미뤄뒀더라고요. 옷은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울 속에 나가 만족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비싼 브랜드, 최신 유행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정하고 나에게 어울리며 입었을 때 오늘도 나 괜찮다 싶은 옷.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내 기준의 멋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눈이 있지만 그중 가장 오래 나를 바라보는 눈은 바로 내 눈입니다. 그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옷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싶은지에 대해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집에만 있는 날이어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밝은 옷 하나, 차분한 색 하나, 단정한 셔츠의 깃 하나에 담긴 그 조용한 마음이 오늘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멋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가지 이야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멋지게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기 위한 옷을 입는 것. 그게 우리 인생 후반의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산책도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산책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